안녕하세요. 대형 멘토 신범철입니다. 오늘 알아볼 기업은 동성케미컬이고요. 동성케미컬에 대한 이슈, 그리고 현재 주가가 어떻게 흘러가고 있는지 한번 같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동성케미컬의 사업 부문을 한번 다시 살펴보게 되면은 결국에 주요 제품 서비스에 이런 석유화학 제품 판매, 고기능성 용제 및 환경친환경 용제, 동밀화학 제품 및 우레탄 제품을 판다. 그리고는 동성하이텍 및 종속기업에 대한 매출을 빼게 되면은 대부분의 매출이 이제 여기서 나온다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죠. 하지만 석유화학 업체에서 굉장히 중요시되고 있는 게 바로 ESG 경영이다라는 겁니다. 이렇게 간단하게 말하면 환경을 생각해라라는 거겠죠. 그렇기 때문에 이제 동성케미칼 말고 다른 기업들을 한번 살펴보자면 이제 롯데케미칼이 있죠. 롯데케미칼 같은 경우는 이런 탄소 배출을 줄이기 위해서 이런 이산화탄소 분리막 포집, 탄산화 공정 적용 등 이런 탄소 포집을 통해서 탄소 배출을 줄이겠다라는 목표를 가지고 있고, 또 이제 그런 목표에 맞게 롯데케미칼 같은 경우는 여수 1공장 내에 이런 기체 분리막 CCU 파일럿을 설치를 했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또 다른 기업 하나는 하나솔루션이 있죠. 하나솔루션 같은 경우는 현재 뭐 태양광, 수소 등 친환경 그런 신재생 에너지 사업에 집중을 하고 있다. 그리고 이런 집중하고 있는 만큼 탄소 정립 목표도 열심히 실행하고 있는 중이죠. 근데 이런 부분들은 아까 전에 말했듯이 동성 케미칼에 대한 문제만 아니고, 죄송합니다. 그리고 이제 뭐 롯데케미칼, 하나 역시 다양한 회사들이 이런 탄소 배출을 줄이기 위해서 힘을 쓰고 있다. 그리고 동성케미칼도 마찬가지다라는 겁니다. 일단 뭐 동성케미칼 같은 경우는 이제 석유화학 사업 비중을 줄였다라는 거죠. 일단 비중을 줄이게 된 것은 어떤 환경에 대한 문제도 있지만 중국에 대한 지속적인 설비 증설로 인해서 석유화학 사업이 더 이상 메리트가 없다라는 게 가장 큰 문제 중에 하나겠죠. 그리고 이런 석유화학 사업의 비중을 줄이고 이제 집중을 하고 있는 게 바로 이 정밀화학 사업이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작년 4월이었죠. 작년 4월에 여서국가 산업단지 내 이런 석유화학 설비를 이제 70% 철거를 하고 정밀화학 부분을 위해서 공사를 했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제 이렇게 석유화학 부분을 철수하고 나서 앞으로 주력할 제품들이 어떤 것들이 있을까라고 보게 되면은 이제 뭐 PVC, 그리고 저밀도 폴리에틸렌 등 혹은 이제 게시제, 가교제로 쓰이는 유기과산화물을 밀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특히 이제 유기과산화물 같은 경우는 동성케미칼이 조금 신경을 쓰고 있는 사업 분야다라는 거죠. 이런 이제 유기가사물 같은 경우는 어떤 폴리머나 뭐 태양광, EVA 시트, EVA 시트, 뭐 인조 대리석 경화제 등 다양한 부분에서 적용되는 이제 기능성 핵심 소재다라는 겁니다. 하지만 이제 아까 전에 말했듯이 이런 유기가사물이 스티로폼, 인조 대리석, 그리고 모든 플라스틱 제품에 쓰일 수 있고 태양광 EVA에 쓰일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국내에서는 이런 부분들을 전량 수입에 의존해 왔다라는 게 문제였었겠죠. 그리고 이런 유기가산화물 같은 경우는 이제 5개 글로벌 기업이 전반적으로 이렇게 차지하고 있다 보니까 지난 2018년 같은 경우에는 수급 불안까지 왔었고 그로 인한 가격 인상까지 왔었습니다. 그리고 또 다른 하나는 2019년 코로나 때죠. 이런 코로나 19 당시에는 이제 유기가산화물에 대한 공급 중단 사태도 벌어졌었다라는 겁니다. 하지만 동성케미칼이 이제 이런 유기가산화물을 국산화함으로 통해서 많은 국내 기업들이 굳이 수입에 의존하지 않고 공성 케미칼의 위 가산나무를 사용하게 되면은 이게 괜찮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로 인해서 매출 비중이 조금 올라가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특히 지금 당장 뭐 석유화학 업황, 뭐 정밀화학 업황이 좋다라고 말할 수는 없지만 현재 기대할 수 있는 부분들이 있죠. 물론 이제 중국이 현재 증시 부양책을 통해서 또 중국 경기가 살아남에 따라서 국내 석유화학 업체들도 정밀화학 업체들도 살아나지 않을까라는 기대감이 있지만 이게 어떻게 될지는 사실 정확하게 알 수가 없는 부분이잖아요. 증시 부양을 통해서 실제로 현재 4거래일 동안 상해 종합 지수도 상승을 했지만 본질적인 문제가 아직까지 해결이 되지 않았기 때문에 뭐 이런 부분들도 우리가 한번 지켜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근데 뭐 이런 부분들은 다음 영상에서 설명하기로 하고, 오늘은 이제 동성케미칼이 유기 가산화물을 이제 국산화를 했다라는 것들만 말을 했습니다. 그래서 주가를 한번 살펴보자면 동성케미칼의 주가를 보게 되면 이제 뭐 최고점 5,770원을 찍고 저점인 4,000원 부근을 찍고 다시 이제 4,600원 부근까지 반등이 왔었죠. 근데 이런 4,600원 부분들은 이제 저항선으로 작용될 수 있는 부분이고 그 부분을 넘지 못하고 다시 하락을 하면서 반등이 왔다. 그리고 현재 이평선들의 상태를 보다 보니까 이평선들이 모였다 보니까 이제
손조세에 대한 느낌이죠. 그래서 지금 당장은 뭐 뚜렷한 방향성이 아니라 이런 가격대 내에서 조금 횡보하지 않을까라고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럼 그 가격대가 어딜까라고 보면은 4천 한 400, 4,500원 부근에서 한 4,300원, 200원 정도 사이겠네요. 하지만 지금 여기서 조금 횡보하는 모습이 나올 수는 있지만 이 부분을 지속적으로 넘지 못하고 눌리는 캔들들이 나오게 된다면 결국에 조금 가격이 빠질 수 있는 상황이 나올 수도 있기 때문에 4,300원 부근에 이탈할 수도 있겠죠. 그렇기 때문에 동성 케미칼은 현재 제일 중요한 건 4,300원 부근을 잘 지키는지 한번 확인해 보자. 그리고 4,300원 부근을 잘 지키고 4,500원 부근을 넘었을 때 추가적인 반등이 나올 수 있는지 우리가 한번 생각해 봐야 되겠죠. 근데 하지만 아직까지 이런 흐름이 나오기에는 조금 시간이 걸릴 것 같다라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속적으로 동성 케미컬에 대한 이슈와 또 주가의 변동상을 체크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제가 체크해서 알려드릴 테니까 동성 케미컬에 관심 있으신 분들은 영상을 시청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 대형 멘토 신범철이었습니다.